이런 유 생긴 문제는 처음 본 거 아니지? 두 번째 줄까지는 처음 보는 게 아닐 거야. 세 번, 물어보는 게 처음 볼 수는 있지. 맞아? 그럼 만약에 물어보는 게 특이해서 문제인데, 만약에 저렇게 안 물어보고 일반적인 문제라면, X에다 뭐 넣어야 돼? 저 14번 문제가 일반적인 유형이었다면, X에다가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게 누구다? 또, 또. 마이너스 1. 그 효과가 뭔지를 네가 상상을 해야 돼. 1을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특히나 우변. 1을 넣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상상하면서 푸는 문제야. 그래서 물어보는 게 좀 특이하잖아. 그러면 여튼간에 x에다 뭘 넣어야 저런 모양이 나올까를 상상해야지. 그럼 x에다가 그 식에다가 x에다 몇을 넣으면 저런 모양이 나올까? 뭘 넣어야겠어? 분자에 있는 개수는 신경 끄고 분모에 집중해야지. 어차피 분자에 있는 거는 뭐 바뀌고 어쩌고 될 테니까. 선생님 이거 풀었어? 선생님 x에다 뭐 넣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짝수차항만 남았다는 건 나중에 결국에는 짝수차항의 개수나 홀수차항의 개수가 나왔다는 건 1과 마이너스 1을 넣은 식을 두 식을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거는 신경 끄고 저 모양 자체에 주목해봐. a제곱한테는 3의 제곱분의 1이 곱해져야 되고 a4한테는 3의 4제곱분의 1이 곱해져야 돼. 그래 3분의 1을 넣어야지. 3분의 1을 넣으면 저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식에서 x에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어야지. x에다 3분의 1을 넣으면 얘가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25제곱이 되고 이쪽은 a0 3분의 a1 3의 제곱분의 a2 이렇게 가서 마지막이 3의 50제곱분의 a50 이렇게 되는데 얘 계산해주면 1이지. 10 하나 나왔지. 그러면 당연히 x에다 또 뭐 넣어봐야겠어? 마이너스 3분의 1. 그치. 이게 떠올라야 돼.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쪽이 조금 변하지. x가 홀수차 쓰면 부호가 바뀔 거야. 짝수차 쓰면 그대로일 거야.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리고 요거 계산해주면 3분의 1의 25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식을 뭐 해야겠어? 지금 짝수차 쓰면 남았으니까 더해야겠지. 두 식을 더하자. 더하면 2배의 짝수차수들의 합만 남겠네. 그리고 분모 따져야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니까 A0는 필요 없네. 그럼 A0는 구해야지. A0는 이제 구할 어렵지 않잖아. 그지? 얘네들이 생각하기 좀 힘든 거고 A0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도 넣어보면 0 넣으면 1은 A0다. A0가 1이네. 그럼 얘가 1이니까 얘만 전개해서 그지? 얘만 전개했다 치면 좌변에 2가 있었는데 걔를 없애야 되니까 이쪽으로 넘겨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변할 거고 얘는 사라지겠네. 됐지?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네들의 합임으로 양변 2로 나눠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의 25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거기 있는 보기를 보니까 이거 통분했단 소리네. 통분하면 2 곱하기 3의 25제곱분의 얘는 1이고 얘는 3의 25제곱이 곱해질 테니까 마이너스 3의 2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붙겠지. 됐니? 그래서 정답은 2번.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거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자, 함수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차수로 나누면 1차함수, 2차함수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별의별 함수들의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를 새로 알고 있으면 좋아. 자, 여기서 두 개의 예를 보여줄게.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야. 자,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함수야. 상수항도 짝수 차수로 치는 거야. 0차니까. 다음 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야. 자, 짝수 차수로 이루어진 함수 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지. 다음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지. 자, 그래서 짝수 차수만 구성되어 있는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해봐. x가 짝수 차수로만 받아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아는 함수니까 2차로만 썼지만 4차, 2차, 상수항 뭐 이렇게 돼도 되고 2차만 있어도 되고 상수항만 있어도 돼. 여튼간에 짝수 차수로만 있다면 x가 짝수 차수를 받기 때문에 생각해봐. x에다 1 넣거나 마이너스 1 넣거나 당연히 똑같지. x에다 2 넣거나 마이너스 2 넣거나 똑같지. 그러니까 좌우가 똑같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얘는 y축 대칭이야. 무조건. 자, 반대로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 너희가 아는 그래프를 예로 1차 함수로 뒀지만 y는 x 세제곱이 있다고 쳐도 생각해. x에다가 1 넣거나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되지. 맞아?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돼. 즉 1 넣으면 1인데 마일 넣으면 마일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얘는 무조건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너희가 어떤 함수를 보고 그 함수의 그래프는 정확히 그릴지는 몰라도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만약에. 근데 자, fx가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인데 걔한테 3을 넣었더니 5가 나왔대. 그러면 요 말은 자동으로 얘도 준 거야. 반대로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3을 넣었더니 7이 나왔대. 그러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7이란 소리야. 이해됐니? 요거를 뭐 우함수, 기함수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요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해도 되고 옛날 말이거든? 그래서 뭐 쓰자면 얘가 우함수. 왜냐? 좌우가 같다라는 말로. 왼쪽, 오른쪽. 다음 얘는 기함수라고 불러. 옛날 말이야. 그냥 이름 몰라도 돼. 이름은 몰라도 얘네들의 성질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해. 알겠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자.
22번에 px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x 4제곱 마이너스 197x제곱 플러스 b래. 방금 한 거다. 그지? 짝수 첫수로만 이루어진 함수야. 근데 문제에서 걔가 뭐래? x-a를 인수로 갔는데, 즉 a를 넣으면 0 나온대. 그지? 그 말은 뭐라고 하더라? 마이너스 a 넣어도 0 나와. 그러니까 얘는 x-a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뭐도 할 수 있어? 아, 얘는 x 플러스 a도 인수로 갖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됐니? 이런 거는 나중에 너희가 미분, 적분 그때 또 배울 거야. 근데 똑같아. 배우는 게 이거야. 그래서 그때 다시 배울 텐데 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자, 그거를 이용해서 이 px를 보자면, 자, 이 px는 원래 x 4제곱 마이너스 197x제곱 플러스 b인데, 얘가 인수분해하면 x-a를 인수로 갖고 있댔으니까 x 플러스 a도 인수로 갖고 있는 거고, 다음 지금 네모칸에 보면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3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대. 그지? 그러면 이미 2개 정해 있었잖아. 그럼 나머지 인수 하나 더 있단 얘기지. 얘 몇 차겠어? 당연히 2차겠지. 곱해서 이거 3개 인수 곱해서 4차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당연히 1일 거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자, 요거 합차니까 요거 계산한다 친다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있고 여기에 x제곱하고 어쩌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에 만약에 1차 항이 있다면 요거를 전개했을 때, 여기 상수항도 있겠지? 이거를 전개했을 때 이렇게 4차, 2차 상수항만으로 구성이 될까? 절대 안 되지. 이거 전개한다고 상수항해봐. 절대 안 되지. 이해됐어? 그러므로 나머지 하나는 1차항을 가지면 안 돼. 이런 꼴이어야 돼. 아, 정확히 쓰자. C라고 할게. 이런 꼴이어야 돼. 그래야 얘가 이렇게 돼서 전개해보면 나오거든. 4차, 2차 상수항만 남거든. 이해됐지? 자, 그래서 px가 인수분해되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거 좀 어려워. 자, 그러면 이거 진짜로 전개 한번 해보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c니까 x 4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a제곱 c가 나오지. 그러면 원래 있던 px와 비교하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겠네. 197은 a제곱 플러스 c여야 돼. 다음 b는 a제곱 c여야 돼. 여기까지 됐니? 자, 다음 이제 얘는 여기까지만 잠시 보류해 두고, 자, 다음 얘들아, 당연한 얘기지만 a가 인수를 했으니까 a가 인수라며, x-a가 인수라며, 그럼 여기다 넣어봐야지. 당연한 거냐? 우리가 하루 종일 할 때가 나머지 정리니까, 그지? 넣어보자. 넣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a 4제곱 마이너스 197a제곱 플러스 b는 0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지. 맞니? 마이너스 a는 넣을 필요 없지. 넣어봤자 이게 똑같은 식 나오니까. 자, 그럼 여기서 b로 정리 한번 해보면 b는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197a제곱이 되고, 이거 a제곱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97 플러스 197 이렇게 되지. 자, 근데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지금 뭐래?
맨 처음 A, B는 자연수래. A와 B, 이거 어려운 문제 봤다? 어려워. 자, A와 B는 자연수래. 그러면 지금 얘가 B잖아. 그지? 그럼 이거 양수둬야 된다는 얘기지. 얘 양수여야 돼. 근데 A는 자연수니까 애초에 양수 맞지. A제곱도 양수 맞아. 그러면 얘만 양수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지. A제곱은 197보다 크면 안 돼. 자, 근데 197과 비스무리한 제곱수가 누구야? 196이 있지. 즉, A가 14까지가 한계인 거야. 14의 제곱이 196이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정확히 쓰자면 자연수 A가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14까지만 가능하겠다. 라는 걸 알게 되지. B가 자연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이 양쪽을 합칠 거야. 이 양쪽을 합쳐서. 자, 여기서 뭘 볼 거냐면, 봐봐. A가 1부터 14까지 가능한 자연수지.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 C의 값도 정해지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A 값에 따라 C의 값을 한번 잡아보자. 6개. 이제 둘을 합칠 거야. 자, A가, 그리고 C가, A가 1이면 1의 제곱이니까 196이 될 거고. 맞니? 2면 4가 빠져서 쭉 바뀌겠지. 그래서, 나 썼다 지웠구나. 그럼 얘는 4를 빼니까 일단 관계식을 써놓자. C는 197 마이너스 A제곱. 요 식에 따라 A가 2면 4가 빠지니까 제곱으로 쓰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그때마다 C의 값은 197에서 9 빼니까 188이 될 거고, 얘는 193이 될 거고, 얘는 191이 될 거고, 172, 161. 더 써야 되냐? 100, 몇이냐? 와, 계산 더럽게 못한다. 148, 133, 116, 97, 76, 53, 28, 1. 이렇게 되지. 힘들어. 됐니? 자, 이걸 왜 썼을까? 왜 썼을까를 생각해보면, 지금 너희가 문제 풀 때 이거 시작할 때 내가, 이거 왜 마이너스로 잡았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플러스로 잡아도 되는데 왜 마이너스 잡았을까? 이거 하기 편하려고. 왜냐? 잘 봐, 얘들아. C가,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 C가 4라고 해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끝난 거 맞아? 아니지. 인수분해 더 할 수 있잖아. C가 16이어도 인수분해 더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끝났다며. 왜? 인수가 3개짜리여야 된댔으니까. 문제에서. 그치? 그 말은, 자,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되는 애지. 그러니까 C는 무슨 수면 안 돼? 제곱수면 안 돼. C가 제곱수면 얘가 인수분해가 더 되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다 써본 거야. C 중에 제곱수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보니까 이렇게 2개가 안 돼.
그 말은 A도 얘네는 안 된다는 얘기지. A가 얘네면 C가 얘네가 나올 테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아까 B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A가 1부터 14다라고 1부터 14까지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나열을 해서 C의 값도 맞춰보니까 뭐야? A가 1일 때와 14일 때는 안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A가 될 수 있는 수는 2부터 13까지만 가능해. 즉 12개. 이렇게 되겠다. 졸려 죽네. 이해됐니? 자, 그러면 문제 끝났어. 그럼 문제 밑에 네모칸 밑에 문제 읽어보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개수를 P라고. 그럼 P는 12라는 거지. 됐니? 그리고 A가 최대일 때의 B의 값을 Q로 하자. 그럼 A가 최대일 때가 몇이야? A가 최대일 때 13이지. A가 13일 때의 B의 값을 구하래. 그럼 A가 13이면 여기서 요식 써야겠지 이제. 요식에서 A가 13이면 최대고 A가 13이면 자동으로 B는 28이지. C는 자동으로 C는 28이 나오고 그러면 B의 값은 그때 B의 값은 13의 제곱 곱하기 28이 나오겠다. 됐니? 이해됐어? 지금 문제에서 A가 최대일 때의 B의 값을 Q라고 했으니까 A가 제일 클 때는 13이고 A가 13이면 C는 28이 나올 거고 그러면 B의 값은 그때 B의 값은 13의 제곱 곱하기 28이니까 제가 Q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이제 구할 거 다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식에다 집어넣으면 지금 결론은 뭐야? P가 12, Q가 13의 제곱 곱하기 28이 나온 거니까 문제 구하라는 식에다 집어넣으면 P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13의 제곱분의 Q 13의 제곱 곱하기 28이 왔으므로 정답은 28이 되겠네. 오메가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 x 세제곱은 1의 한억은 또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억은을 오메가라 하자라고 시작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서 x 자리에 오메가를 넣는 거잖아. 거기까지는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면 한 헉은 오메가를 했으니까 얘는 실근이니까 여기서 헉은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헉은 여기서도 헉은 그래서 오메가를 넣으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사실 이거는 그냥 문제를 풀건 못 풀건 당연히 써야 되는 거지. 됐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얘도 이렇게 됐을 테니까 인수분해를 하고 여기에서 헉은 나왔을 테니까 집어넣으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여기서 뭐야? 이거 써야 되네. 쓰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오메가 반은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발곱은 1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얘를 써야 되는 거고 오메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차수를 줄이는 거야. 3차 이상은 당연히 얘를 써서 줄이겠지. 그리고 3차 이상을 줄였으니까 남는 건 상수항, 1차 항, 2차 항이겠지. 그러면 2차 항은 얘를 통해서 줄여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다야. 어렵지 않아. 그럼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값이 1, 마이너스 2오메가 플러스 3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5오메가 4제곱을 a 플러스 b 오메가로 줄여버려. 그럼 줄이면 되지. 자, 일단 쉬운 거. 세제곱과 4제곱은 당연히 없어야지. 자, 그럼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긴 플러스 4가 될 거고. 다음,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5오메가가 되겠지.
그럼 원래 있던 애들도 쭉 써보고. 그럼 여기서 누구만 바꾸면 돼, 최종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오메가까지는 냅두라고 했으니까 얘만 바꾸면 되잖아. 그럼 얘는 이 식에 의해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므로 보이나? 너 보면 1 마이너스 2 오메가에 3에 오메가 제곱 자리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넣자. 첨가해주면 이므로 계산하면 2 마이너스 4 오메가가 되겠네. A는 2, B는 마이너스 4. 둘을 더하면 정답 3번. 끝. 오메가 어렵지 않아. 이 정도는. 쉽게 나온 거지. 됐니? 요게 17번이었고, 다음 18번. 자, 18번 연립방정식. 1차와 2차 연립방정식 푸는 법은 1차를 정리해서 2차에다 집어넣어서 푼다 라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x랑 y가 실수가 나와야 된대. 즉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 실근이 나와야 된대. 이 얘기지.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대로 1차를 정리해서 2차에다 집어넣자. 그러면 뭐 순리대로 y로 정리한다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이거를 y 자리에다 집어넣어주면 이게 연립방정식 푸는 기본적인 풀이지. x제곱 플러스 이게 제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다.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마이너스 2a는 0이다. 이로 나눠도 되겠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지. 자, 그러면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x랑 y가 실수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 나오면 x가 실근이면 y도 실수겠지. x가 허근이면 y도 허근이겠지.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얘가 실근이 나오면 돼. 2차 방정식이 실근 나올 조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래서 판별시켜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4분의 7. 정답 2번. 끝. 또 다음 질문. (85페이지) 8번. 선아, 일단 기본적인 거 말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이 문제를 실제로 푸는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네가 봤을 때 정수. 그치? 그거 찾았는데 왜? 너무 많아서? 일단 판별식이 0이다는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면 뭐 나와? mn 플러스 m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요런 식이 나왔는데 지금 mn은 정수다.
자,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고 요렇게 생긴 항이 있었으면 할 일은 인수분해 꼴로 만드는 거다라고 했었지. 왜 처음 듣는 인수분해 꼴로 만들어주는 거야. 만드는 거야. 인수분해 하라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야. 두 개의 괄호의 곱 형태로 바꾸자고. 그러면 이걸 생으로 넣으면 못 구해. 이렇게 바꿔야 돼. 자, 그러면 일단 mn이 나와야 되니까 한쪽에 m, 한쪽에 n. 해봤지? 여기 뭐 와야 돼? 이거 전개했을 때 얘네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뭐 와야 돼? 정확히. 얘랑 곱하면 얘 나오잖아. 얘랑 곱해서 얘 나와야 돼. 1. 그럼 여기 뭐 와야 돼? 2. 오케이? 그러면 얘네 셋은 해결됐잖아. 상수항은 나중에 딱 맞춰주면 돼.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상수항은 넘어갔으니까 1이 왔겠지? 근데 내가 이 mn 플러스 m 플러스 2n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양을 만듦으로 인해 뭐가 추가됐어? 좌변에 2가 생겼지. 그러니까 우변에 똑같이 2를 더해주면 원래 식이랑 똑같지. 그래서 이 식이 m 플러스 2 곱하기 m 플러스 1은 3이다 라는 식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풀려. 왜? 이 모양 왜 만드는 거야? m과 n이 정수면 걷다 2를 더하나 1을 더하나 정수인 건 똑같지. 정수랑 정수를 곱했더니 3 나왔단다. 그러면 몇 개 없거든. 이렇게 네 가지만 있겠지. 그럼 이 네 가지 경우에 m, n을 구해서 그것 중에 제일 큰 거 고르면 되겠네. 그렇게 가겠지. 그러면 이때의 m과 n은 마이너스 1과 2일 거고, 이때는 1과 0일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일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일 테니까 그때 mn을 곱하면 마이너스 2, 0, 12, 10 이렇게 나오니까 최대값은 12가 되겠다. 됐어? 다음 또 질문? (87 페이지 16번) 자, 얘도 이제 오메가 문제인 건 봤을 텐데 문제 써 있으니까. 근데 첫 줄이 낯설지. 그치? 이 문제는 첫 줄이 낯설지. 그러면 이걸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냐? 그럼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야, 설마 이렇게 주는 미친 사람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면 인수분해 될 만한 여지가 있잖아. 그치?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보자. 자, 얘 인수분해가 2로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그 식이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뭐야? 보이네. 아, 여기서 나오잖아.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구나. 그러면 얘랑 같이 다니는 짝이 하나 있잖아. x-1. 그치? 그래서 얘한테 x-1을 곱해본다면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상한 식으로 줬지만 그 안에는 숨겨져 있던 거지. 우리가 원래 하던 그 오메가의 식이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헉은 오메가다. 그러면 일단 당연히 쓸 거 쓰고 오케이? 됐나?
여기까지 했어? 그지? 됐어? 자, 답 구해봐. 해봐. 이거 정리할 필요 없지? 따로따로 바로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얘들아, 지금 내가 여기서 안 썼지만 당연한데 오메가가 한 허근이면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지. 그러면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오메가 바도 얘 한 허근이니까 오메가 바를 넣어도 당연히 이렇겠지? 답 나오나 해봐. 아까랑 똑같잖아. 뭐가 다른데? 왜 그래? 오메가만 나오면 물어봐도 되는 게 아니야, 이젠. 언제까지 이거 극복 못할 거야? 이 오메가 문제 중에 제일 쉬운 편에 속하는데, 이제는. 이것도 못 바꿨어? 이건 바꿨어? 똑같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똑같아. 어차피 오메가 바를 넣어놔, 오메가를 넣어놔, 바뀌는 건 똑같다고. 그러면 얘는 오메가고, 얘는 뭘로 바뀌어? 오메가 제곱은. 여기 오메가 제곱 뭘로 바뀌냐고. 너 아까 거 이해 못했어? 아니, 이게 왜 이러지? 여기 있잖아. 여기서 오메가 제곱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잖아. 차수를 낮추는 거라고, 오메가 문제는.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을 뭘로 바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큰일 났네. 세제곱이 1이잖아! 1이잖아!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오 곱하기 마이너스 그거라고. 그러니까 지수가 3 이상이면 일단 얘로 먼저 줄일 대로 줄인 다음에 얘로 줄이면 납득해야 상수 1차, 2차까지밖에 안 남아. 그러면 2차를 얘를 이용해서 1차로 바꿔버리면 끝이야. 별거 없어. 그러면 싹 다 전개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2 3 4오메가 마이너스 5오메가 마이너스 5이므로 정리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오메가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그 옆괄호에 오메가 바로 똑같은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 다르겠어? 여기 있던 그냥 오메가를 오메가 바로 바꿀 뿐인데? 똑같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 옆에 괄호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얘만 전개하면 되지. 전개하면 16 마이너스 16 오메가 플러스네. 플러스 16 오메가 플러스 4 오메가 오메가 바 이렇게 바뀌고 잠깐 잘못 썼지? 16이 아니지. 8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4 오메가 오메가 바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집어넣어주면 16 마이너스 8 플러스 4 해서 정답 12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또 질문? (88페이지) 17번 여기서 어떤 게? 디귿? 나머지는 되고? 자, 17번. fx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다. 자, 이때 지금 디귿을 보면 되지. 디귿. 자, 디귿이 지금 a의 범위가 a와 b가 2a가 0보다 큰데 그 2a보다 b가 크대. 요거를 만족시킬 때 저 함수값이 맞냐라고 물어봤지. 자, 그러면 뭔가 함수값의 대소를 따질 때는 지금 a와 b가 몇인지 모르잖아. 함수값의 대소를 따질 때는 무조건 뭐야? 꼭지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를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럼 얘 꼭지점의 x좌표는 뭐야? 2분의 a지. 즉, 얘는 2분의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좌우로 대칭인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야. 됐지? 왜 이해를? 2분의 a. 자, 근데 이 범위에 의하자면 2a가 0보다 크니까 a도 0보다 크겠지. 그러면 2분의 a도 0보다 크겠네? 당연히 a가 0보다 크니까. 그러면 0이 여기 있겠네? 됐어? 자, 그러면 2분의 a가 여기 있으니까 2a는 어디 있겠어? 2a로 전 필요 없겠다. 그럼 됐지? 자, 2분의 a는 여기 있고 0은 왼쪽에 있는 거 확정이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비교하라고 하는 두 함수값이 f 2분의 b-a랑 f 2분의 a-b야. 자, 여튼 a-b건 b-a건 만들어서 2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부등식에서 0은 어차피 양수다라는 조건만 준 거니까 필요 없다 친다면 어떻게 하면 돼? a-b나 b-a를 만들려면 양변을 a로 빼버리면 되지. 자, 양변을 a로 빼버리면 지금 여기만 볼 거야. 요 부등식만. 양변을 a로 빼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 모양 나왔다. 그치? 그럼 양변을 2로 나누자. 지금 똑같은 수를 뺐고 2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2분의 a랑 2분의 b마 a랑 요렇다라는 걸 알게 됐지. 근데 2분의 a가 우리 꼭지점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2분의 b마 a는 어디 있다는 얘기?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도 여튼간에 꼭지점의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지. 여기 어딘가에 2분의 b마 a가 있을 거야. 됐나? 현아, 근데 이거 2분의 b마 a랑 2분의 a마 b랑 무슨 관계야? 부호만 반대지. 부호만 반대지, 그지? 즉, 얘가 1이면 얘가 마1이고 얘가 3이면 얘가 마3인 건 되잖아. 그러면 2분의 a-b는 어디 있겠어? 요 길이랑
정확히 똑같은 거리에 있는 여기에 있겠지. 이렇게 있겠지. 됐니? 자, 그럼 끝났어. 자, 꼭지점이 양수 어딘가에 있는데 2분의 B마 A가 요만큼 같다면 2분의 A마 B는 이만큼 같지.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양수에서 양수까지 거리보다 양수에서 음수까지 거리가 당연히 멀 테니까. 그러니까 이 거리가 더 멀다는 건 이때 함수값이 훨씬 올라갔다는 거지. 얘보단. 그러니까 얘의 함수값이 무조건 크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 됐어? 또 다음 질문. (93페이지) 7번. 왜? 일단 A와 B의 관계식 나와? 뭐 나오는데? 맞아. 근데 A와 B의 관계식을 하니까 봐봐. 생각해봐.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이 쌓이면 되는데 A분의 B를 구하랬잖아. 그러면 물론 A도 몇이고 B도 몇인지 구해서 분수꼴로 나타내라 라고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A분의 B를 구하라고 한다는 건 뭘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냐면 A와 B를 정확히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걔네들의 비율만 알아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즉 A와 B의 관계식만 구해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네가 말한 대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B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AB는 0이다 라고 풀었잖아. 그럼 여기서 A와 B의 관계식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얘를 인수분해할 생각이 더 나야지. 그러니까 지금 판별식 자체로는 이렇게 써 있지만 얘를 여튼간에 뭐야? 내림차순 정리를 하자고. B든 A든. 그럼 만약에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친다면 얘가 B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3A 제곱은 0이다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거든. 더하면 2A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B 플러스 3과 3A와 B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됐어? 자, 근데 뭐래? A와 B는 서로 다른 실수래. 그러면 누가 0이야? 얘가 0이지. A와 B가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가 0이니까 B 플러스 3A가 0이라는 건 B가 마이너스 3A와 같다는 소리지. 끝. 그래서 A분의 B는 A분의 마이너스 3A이므로 정답 마이너스 3이다. 됐어? 또 다음 질문. 모르는 것은 질문 막 해. 지금 질문하는 게 제일 중요해. 숙제를 풀어와서 질문하는 게. 수업 시간에 문제 풀고 설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97페이지 23번. 자, 요거는 좀 문제 낸 사람이 약간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 나올 거야 라고 할 수도 없긴 해.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함에 있어서 숫자가 큰 수가 나오는 거는 드물긴 하지만 또 절대 안 나온다 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 자, 일단 얘는 식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이 괴랄하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럴까봐 문제에서 예시도 줬지. 그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말한 거 있냐면 원이 있었는데 그 원 위에 n개의 점이 있었고 그 n개의 점을 선분으로 쫙 다 연결하면 그 원의 내부가 8개로 쪼개진대. 근데 그러면 점이 4개면 8개로 쪼개지고 뭐 점이 3개면 몇 개로 쪼개지고 점이 2개면 몇 개로 쪼개지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규칙이 있을까? 식을 세울 수 있을까? 세워봤더니 두 번째 줄에는 저 복잡한 식이 나왔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저 복잡한 식에다가 n자리에 4를 넣으면 몇 나온다는 얘기? 8 나온다는 얘기.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저 식의 값이 57이 나오기 위한 n의 값 구하시오. 요 얘기지. 자, 그래서 양변에 24까지 곱해보면 n 4제곱 마이너스 6n 세제곱 플러스 23n제곱 마이너스 18n 플러스 24는 57 곱하기 24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래서 상수항 넘겨서 계산 다 해보면 얘가 n4제곱 마이너스 6n 세제곱 23n제곱 18n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344가 나와요. 이거의 자연수 근을 구하시오지. 됐지? 자,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조립제 이거 별 모양 없잖아, 그지? 그럼 조립제법밖에 없는데 얘라는 엄청 큰 수가 있으니까 조립제법이 좀 빡세긴 하잖아, 그지? 자, 그때 이제 팁을 좀 주자면, 자, 일단 조립제법 모양을 만들어 주자. 자, 이걸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연수 근이 이랬으니까 여기에는 양수만 올 수 있겠지. 일단은 우리가 찾는 건 양수가 와야 양수인 근이니까. 자, 다음 마이너스 이제 신경 꺼도 되고, 다음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상수항의 약수라고. 그치? 이 정도는 알잖아? 그래서 이 1344라는 애를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될 거야.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저기 조립제법에 뭐 4나 16이나 뭐 12나 21이나 이런 거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 할 수는 있는, 도전해볼 수는 있는 수들이잖아? 자, 그러면 이때 지금 내 말하는 건 팁이야, 얘들아. 조립제법으로 나온 수들로만, 인수들로 조립제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3번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애초에 보기에서 4번과 5번은 절대 답이 아니지. 1344의 소인수로 9와 10은 없거든. 그러면 남은 보기는 3개지. 그럼 3개 중에 답이 있겠지.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 숫자가 너무 크면. 자, 다음. 그래도 숫자가 커서 짜증나긴 하잖아.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자. 어떤 학교 시험이 있었어. 그 학교 시험의 끝에서 3번째 문제야. 그지? 끝에서 3번째 문제인데 조립제법 최대 3번만 하면 답이 나와. 땡큐지. 역으로 생각해봐. 이거를 그냥 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래 더러운 문제 맞지. 근데 이거를 학교 시험지라고 생각하면 야 어느 학교 문제를 풀건 간에 끝에서 3번째 문제는 당연히 어려워. 근데 그게 조립제법 3번이면 답이 나와.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그럼 이건 땡큐인 거야. 됐지? 그래서 짜증나는 건 맞지만 못할 거는 아니지.
귀찮은 거지. 다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6도 넣어보고 7도 넣어보고 8도 넣어서 조리점 되는 게 답인 거잖아. 그때 만약에 나라면 6, 7, 8 중에 누구를 먼저 넣느냐? 무조건 7을 먼저 넣게 돼. 왜냐? 여기에 이런 류의 문제 있잖아? 숫자가 더러운 조리집법에서 여기에 오는 수는 이거는 사실 좀 운의 영역인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수가 특이하니까 숫자가 커진 거거든? 그럼 내가 말한 이 특이한 수가 뭐냐면 소수. 소수. 그래서 나 같으면 내가 이 입장이었으면 무조건 7부터 넣었을 거야. 물론 안 될 때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확률의 싸움이잖아? 33대 33대 33의 확률이야, 사실은. 6, 7, 8 중에 고른다는 건. 그때 그냥 조금 약간 미신에 기댄다면 7을 먼저 넣는다는 얘기지. 왜? 얘가 좀 특이한 수거든. 다른 수보다. 6과 8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7을 먼저 넣어보자. 제발 한 번에 되길 하면서 해보면 나오거든. 정답 7. 됐어? 이거는 그냥 첫 번째 문제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채는 거. 문제가 식도 그렇고 문제도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지만 여튼간에 이거구나, 이거 물어봤구나 라고 알아채는 거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숫자가 정말 더러운 수가 있을 때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 그것만 건지면 될 거야. 또 다음 질문. 가로 할 수가 없어. 24번은 풀었어? 해봐. 24번은 조금 달라. 아까 거보다 좀 더 어려워. 한번 되나 해봐. 자, 24번을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아까 했던 거에서 조금만 더 추가해보자. 만약에 오메가 세제곱이 1일 때랑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있다 쳐. 그러면 얘는 오메가 제곱, 이거 난 외워서 하고 있지만 너희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2차식 뭐 나오는지를. 자, 이 상태에서 세제곱이 1이면 아까도 했지만 4제곱과 오메가는 똑같지. 5제곱과 제곱은 똑같지. 6제곱과 세제곱은 같고 7제곱과 4제곱과 1제곱은 같지. 즉 3개씩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 i가 4개씩 돌아가듯이. 오케이? 자, 다음. 그래서 얘는 3개씩 규칙을 갖게 돼. i가 4개씩 규칙을 갖듯이. 그리고 오메가의 특이점. 그래서 그 똑같은 한 텀인 3개를 나열하면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세제곱이잖니? 4제곱, 5제곱, 6제곱, 7, 7, 8, 9, 10, 11, 12 이렇게 똑같이 계속 돌아가잖아. 그리고 얘네들을 그 한 텀인 얘네들을 더하면 몇이야? 0이지. 왜? 얘가 1이거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3개씩 규칙이면 3개씩 더한 게 0이야. 이해돼서? 자, 그에 반해, 그래서 이게 나오면 좀 짜증나, 문제 풀기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자,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봐봐. 오메가가 있고, 오메가 제곱이 있고, 오메가 세제곱이 있었어. 자, 오메가 4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지. 얘랑 비슷한데 부호가 다르지. 오메가 5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겠죠. 오메가 6제곱이 있겠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로 바뀔 거고 얘는 1로 바뀔 거야. 됐지?
자, i에서도 해봤지만 얘들아 i가 4개씩 돌아 규칙인 이유가 뭐야? 4제곱이 1이니까야.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그 앞에 있는 애들은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에서도 왜 3개씩 규칙이야? 세제곱이 1이니까. 왜 얘는 6개씩 규칙이야? 6제곱이 1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랑 다르게 6개씩 한 텀이 되겠지. 왜? 그러면 오메가 7제곱이 누가? 얘거든. 이해됐어? 그리고 얘네들의 합은 0이지. 왜? 얘랑 얘가 구호가 다르고 얘랑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니까 싹 다 더하면 0 나오지.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는 3개씩 또는 6개씩 규칙이 나오고 그 한 텀에 있는 애들을 더하면 무조건 0이야. 오케이? 그걸 생각하면서 풀어봐. 24번. 25번은 설명해 줄게. 24번을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면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이렇게 이쁘장한 게 아니라 분수꼴로 줬지. 그래도 얘들아 i 했을 때랑 똑같아. 뭐야? 규칙을 찾아야 돼.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 F1부터 F20까지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규칙을 찾아야지. 규칙을 찾으려면 몇 번 넣어봐야지. F1도 구해보고 F2도 구해보고 F3도 구해보고 F4도 구해보고 해서 이런 규칙이구나 라는 걸 찾아내면 끝난 거지. 한번 해보자. 결론은 얘는 3개씩 한 텀이다. F1, F2, F3까지인 1, 0, 2분의 1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알게 됐으니까 지금 F1부터 F20까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3개씩 6묶음 나오고 2개 남지. 그래서 1과 0과 2분의 1을 더한 게 6번 나올 거고 남은 2개는 순서대로 1과 0이 또 나오겠지 뭐. 그 계산하면 얘가 2분의 3이니까 9 더하기 1이 돼서 정답은 10이다. 이해됐니? 자, 다음 25번까지 하고 싶시다. 이거 이해됐어? 응. 이제 오메가 문제 좀 풀 수 있겠어? 자, 25번. 자, fx는 2차식이래. 자, 그러면 fx 제곱이 fx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졌대. 뭐 할 게 없지. 자, 다음 f0은 3이래. 자, 함수에서 어떤 함수에다가 0을 넣었더니 그 0의 함수값을 줬어. 이거 뭐 알려준 거야? 상수항 알려준 거지. 자, 그러면 이걸 보고 fx는 딴 건 몰라도 상수함은 3이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지. 이거 말고 알 게 없어. 알 수 있는 게 없어. 그래 준 게 이거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하기 싫겠지만 해야지. 얘한테 fx 자리에 얘를 넣을 건데 fx 제곱이 필요하니까 미리 정해주자. fx 제곱은 ax 4제곱 bx 제곱 플러스 3이다. 자, 얘네들 여기 이 식에다 넣어보면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를 플러스 3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으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졌다. 이 얘기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너희가 선택해야 돼. 여기서. 이제 뭐 할까를. 자, 나누어 떨어졌댔으니까 나머지 정리를 쓰자라고 한다면 얘가 0 되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0 된다라고 하면 되지. 그지? 얘들아, 근데 얘가 0 되는 x값 알아? 알 방법이 없지.
이거 어떻게 알아? 자, 나머지 정리 패스. 자, 다음.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와 얘가 인수다라고 해도 되지. 근데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어? 못하지. 보기차식인 것 같지만 A와 B를 둘 다 모르니까 할 리가 없지. 자, 인수분해도 안 돼. 조립제법 되니? 안 되지. 얘가 2000대 조립제법 될 리가 없지. 지금 다 막혔지. 자, 그러면 최후에 제일 하기 싫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막혔으니까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야? 진짜로 나누는 거지. 자, 근데 진짜로 나누는 걸 해도 되겠지만 나누기 싫잖아. 그래서 그거 바로 직전에 너희가 생각할 수 이런 게 너희 머릿속에 이렇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으면 나머지 정리 쓰는 거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조립제법을 쓸 수 있으면 조립제법을 해보는 거지. 왜?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이 실제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다 막혔잖아. 그럼 다 나눠야지. 방법이 없는데 뭐. 나누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다 막혔으니까 나눠야 되는데 그 실제로 나누는 거 바로 직전에 너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를 모르는 요식을 구체화시키는 거지. 구체화시켜 볼까? 실제로 안 나누고도 왜? 우린 나머지는 관심 없거든. 나눠 떨어진댔으니까. 구체화시켜보자. 자, 얘들아, 여기에 올 식은 몇 차식? 2차식. 자, 다음. 얘들아, 이런 거 구체화시킬 때 내가 뭐라고 해서? 최고차항과 상수항 정도는 비교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손쉽게, 그치? 자, 얘들아, 여기 x제곱의 개수 몇 와야 돼? 1 와야 돼. 자, 여기 상수항 뭐 와야 돼? 1 와야지. 오, 꽤나 구체화됐잖아. 그러면 여기만 모르네. 그래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를 얘로 나눠서 얘를 찾을 바에는 이렇게 하는 거 훨씬 손쉽지 않겠어? 그 얘기야. 얘를 얘로 나누어서 얘 모양을 찾는 거 해봤자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럴 바에는 이렇게 찾는 게 더 빠르잖아. 최고차항, 상수항 비교해서 얘만 모르네.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나누기 직전에 생각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 얘를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면 되겠지. 여전히 지금 얘가 맞는 식이라며, 얘가 등식이라며. 그럼 원래대로라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보인다면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보면 되겠지만 0 되는 x값이 있을 리가 없잖니. 그래서 얘를 전개하자. 자, 전개해보면 이게 조금 귀찮긴 한데 전개해보면 얘가 ax 4제곱 플러스 ac 플러스 b의 x세제곱. 자, 문제가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문제인데 뭐. 그지? 플러스 a 플러스 bc 플러스 3의 x제곱 b 플러스 3cx 플러스 3이 나온다. 이 짓거리 왜 한 거야? 비교하려고. 비교합시다. 4차 똑같고 3차 없어야지. 자, 첫 번째 식 ac 플러스 b는 0이다. 다음 두 번째 2차식 비교하면 b와 쟤는 같아야 돼. 두 번째 식 b는 a 플러스 b 플러스 3이다. a 플러스 bc 플러스 3과 같다. 다음 1차항 없지? 그러니까 b 플러스 3c는 이거 순서 좀 바꿀게. 3c 플러스 b도 0이다. 이렇게 세 가지씩이 나왔지. 다시 말하, 이것도 평소에 내가 얘기하지만 식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미지수 3개지? 식 3개지? 당연히 풀 수 있어.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순서를 바꿨던 이유가 있지. 잘 보이니 얘들아? 얘네 둘이 구성이 똑같지. C한테 어떤 수가 곱해져 있고 거기다 B를 더했더니 0 나왔대. 이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두 식을 뺀다 쳐.
뺀다 치자. 두식을 뺐어. 연립해야 되니까. 두식을 빼면 이렇게 식이 남지? AC-3C는 0이다. 맞니? 그럼 C로 묶어주면 A-3에 C를 곱하면 0이다지? 맞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겠지. 첫 번째 A는 3이다. 두 번째 C는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뉠 거야. 됐니? 자, A가 3이라면 뭐야? A가 3이라면 두 식이 똑같다는 얘기지. 똑같이 생겼잖아. A가 3이면 그러면 두 식에서 한 식으로 줄어든 거고 그러면 요거 쓰자. B가 마이너스 3C란 소리지. 그러면 여기다가 쓱 넣어보자. 얘랑 얘를. A에다 3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3C를 넣어보자고. 넣으면 마이너스 3C는 3 마이너스 3C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지? C값 구할 수 있겠네. 3C제곱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6은 0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는 0 C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됐네? 그럼 C가 2면 요 관계에 의해 B는 마이너스 6일 거고 C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3이겠지. 그래서 A가 3이라는 전제하에 B와 C가 두 가지가 나왔지? 그러니까 요 격에서 A, B, C는 두 가지가 나오겠네. 다음 C가 0이라면 여기든 저기든 넣어보면 C가 0이면 B도 0이지. C가 0이면 자동으로 B도 0이야. 그러면 또 얘네들을 얘한테 넣어보자. 넣으면 B, C에다가 0 집어넣는 거니까 0은 A 플러스 0 플러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지? 됐네? C가 0이라고 가정해놓고 보니까 B와 A도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경우가 나오네. 그래서 정답 3개. 이 식을 만족하는 2차식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3가지가 맞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저기에서 풀이하는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희가 보고 잘 열림만 잘하면 되거든. 중요한 건 여기서 이 파란 부분, 이 식을 쓸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야. 이걸 쓸 수 있냐 없냐 딱 그거야. 잘 안 돼.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지금 너희가 이걸 숙제를 좀 진심을 담아 풀어봤다면 어쩌라는 거지? 이런단 말이야. 이거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너희가 자발적으로 쓰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체계적으로 말한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 꼴에서 뭐 나눗셈이든 인수분해든 나머지든 무슨 꼴이야 항등식이든 다 이 꼴 쓰잖아. 그지? 그때 너희가 그 통째로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된 그 통째 모든 단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게 뭐냐면 나눗셈을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야.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거. 나머지 정리를 쓰는 방법은 0되는 x값이 있어야 돼. 다음 인수분해. 이건 뭐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인수분해를 하겠지. 그것도 막혔어. 나머지 정리도 막혔어. 조립제법도 막혔어. 이게 다 쉽게 하는 방법이잖아. 나머지를 나눗셈을 쉽게 하는 방법들인데 다 막혔어. 그럼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 진짜로 나누는 거. 근데 진짜로 나누는 건 진짜 할 게 없을 때고 얘는 그 바로 직전에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몫에 대한 거를 좀 구체화시켜 볼까? 라는 거고 그때 이런 거 구체화할 때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계속 말하지만 최고차항과 상수항 정도는 손쉽게 비교 가능하니까 조금 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미련스럽게 여기 A, B니까 C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라고 쓰면 문제가 잘 풀리겠니? 택도 없지. 이거 전개하려고 전개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생각 하기 싫잖아. 이거 언제 전개하고 있어? 이렇게 해도 전개하기가 귀찮은데.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지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